안녕하세요. 서울 S치과 최승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앞니 크라운 하나를 치료했던 케이스를 준비를 해봤어요. 앞니가 예전에 이제 씌우신 건데 보시면 주변 치아에 비해서 색이 좀 어둡죠. 사진에서는 보이지 않는데 엑스레이를 보니까 신경치료를 하고 금속재 기둥이 크게 박혀 있어서 아무래도 금속 기둥 자체가 색이 어둡다 보니까 그 어두운 색이 비쳐 나오는 상황이었고, 잇몸 색깔도 보시면 이런 데에 비해서는 여기가 색이 굉장히 어둡게 죽어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뿌리 쪽에 색이 변색되어 있을 때는 이와 같이 잇몸도 좀 검게 보이는데, 신경치료를 하고 미백을 했을 때 뿌리까지 이제 잘 어느 정도 된다면 색이 좀 나아질 수도 있는데, 만약에 뿌리 자체가 검게 변색이 된 상황이라면 100% 나아지지는 않아서 이런 부분들은 정확한 확인이 좀 필요하세요. 심미적으로 이쪽에 잇몸 색깔, 그 다음에 치아 전체가 어둡게 보이고 이 부위가 이제 검게 보인다는 주소로 치과에 오셨습니다. 그냥 크라운만 제거해서 다시 치료해서 끝낼 수 있는 케이스면 참 좋을 텐데, 엑스레이를 봤을 때 그러지는 않았어요. 상황이. 각도를 틀어서 찍어봤는데 보시면 잇몸이 이제 검은 게 좀 더 두드러지게 보이는 상태고, 치아 자체도 다른 치아들에 비해서 많이 회색빛으로 좀 색이 어둡게 변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씹는 면 쪽에서 바라본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앞쪽보다는 여기가 도자기나 크라운 자체가 얇게 들어가니까 속에 검은 부분이 좀 더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환자분의 문제점은 첫 번째, 메탈로 된 기둥이 있어서 심미적으로 검게 보인다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고, 엑스레이 상에서 신경치료가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일반적으로 신경치료를 진행하고 났을 때 치아가 변색이 오게 되는 경우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재치료할 때는 실활치 미백이라고 하는 어두워진 치아를 신경치료로 인해서 혹은 치수의 생활력이, 치수 조직이 죽어있는 상황에서 치아 자체가 변색이 됐을 때 다시 하얗게 만드는 그런 과정 등을 통해서 좀 더 하얗게 만들려고 노력해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엑스레이 상에서 치근단에, 뿌리 끝에, 치근단이라고 하니까 좀 어려운데 뿌리 끝쪽에 염증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면 크라운을 제거를 하고, 기둥도 마찬가지로 제거를 하고, 또 신경치료를 다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미백도 좀 해줄 수 있으면 해야 되고, 다시 기둥을 세워서 치아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복잡한 과정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둥을 뺀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둥을 빼다가 치아 자체에 만약에 균열이 있다라고 하면 기둥을 빼는 힘에 의해서 치아가 다시 쪼개져 버릴 수도 있고 발치를 하게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게 뭐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확률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환자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환자분께서 자기는 기둥을 빼고 싶지는 않고 그냥 크라운만 교체해서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크라운을 제거를 해봤습니다. 보시면 금속으로 이렇게 기둥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게 뿌리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주변의 치아들도 다 변색이 되어 있는 상태고, 신기한 건 크라운만 제거했을 뿐인데 잇몸 색깔이 처음보다는 조금 더 나아진 걸 볼 수가 있죠. 저희가 교과서에는 엄브렐러 이펙트라고, 말은 이제 그럴듯한데 치아가 옆에서 이렇게 있고 뿌리가 있습니다. 입천장 있고 잇몸이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가 입술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크라운을 이렇게 씌우게 되잖아요. 옆에서 봤을 때 빛이 들어옵니다. 빛은 이렇게 들어와서 반사되는 빛도 있고요. 치아를 통해서 굴절이 일어나서 어떤 빛들은 이렇게 나오는 빛들도 있어요. 빛의 빗줄기가 무시무시하게 들어가겠죠. 많은 빗줄기가 들어가서 반사되는 빛도 있고, 치아를 통과해서 잇몸 쪽으로 나오는 빛도 있어요. 정상적인 치아는 투명한 구조이기 때문에 빛이 들어가서 당연히 이 안에서 굴절이 일어나서 나오는 빛의 흐름도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뭐 금속이나 아니면 불투명한 지르코니아 같은 재질로 되어 있다라고 치면 빛이 반사만 일어나고 굴절이 일어나지 않아요. 빛이 들어가서 굴절돼서 잇몸 밖으로 나와야 여기도 뽀송뽀송하게 보이는 건데, 빛이 차단되고 여기는 그림자가 지니까 마치 우산 밑에 그림자가 지는 느낌이다 라고 해서 우산 효과라고 표현은 하는데, 말 그대로 이제 우산 그림자가 진 거죠. 이게 색이 이렇게 시커먼데 이 시커먼 색을 가리려면 당연히 지르코니아라도 굉장히 불투명한 재질을 쓸 수밖에는 없잖아요. 일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지르코니아 하면 그냥 치아색이랑 비슷한 재료 이렇게만 생각을 할 텐데, 이 지르코니아도 색의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투명도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어떤 지르코니아, 가장 불투명한 지르코니아는 꼈을 때 이 색을 다 차단할 수 있을 정도로 불투명한 지르코니아도 존재를 하거든요. 당연히 치아색이라고 하면은 하얀색으로 만드는 재료이긴 하지만 하얀색은 하얀색인데 어떤 거는 불빛에 비춰봤을 때 불빛이 통과하는 그런 빛도 있고, 어떤 지르코니아는 전등에 대어 보면은 전등빛이 하나도 투과가 안 되는 그런 불투명한 지르코니아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불투명한 지르코니아를 당연히 쓸 수밖에는 없었겠고, 그로 인해서 그림자가 져서 더 어두운 부분이 있었겠죠. 그 지르코니아만 제거하고 나니까 그래도 빛이 들어와서 치아를 통과해서 나오는 빛이 존재를 했었는지 좀 더 색깔이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지우면 이런 상태고요. 어쨌거나 그건 그거고, 이 금속이 있는 상태에서 이걸 가리면서 치아를 예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처음 크라운을 제거하기 전의 사진인데요. 이 안쪽에 라인을 쭉 따라가 보시면 여기도 송곳니, 앞니, 앞니, 그럼 이 윤곽대로 그리면은 이렇게 돼야 정상이잖아요. 그리고 치아가 여기 이렇게 있어야 되고, 비슷한 높이로 있으려면. 근데 이 치아 자체가 앞으로 나와 있는 치아예요. 보니까 안쪽에서 뿌리에 윤곽을 보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치아 자체의 위치가 앞으로 뻗어 있죠. 여기는 이제 그 검은색 기둥을 가려야 되니까 어느 정도 두께가 있어야 가릴 수가 있는 거라서 두껍게 나오다 보니까 이거보다 원래 치아는 아마 더 튀어나왔다라고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고, 치료를 하면서 기둥을 세우고 조금 더 넣었는데 그래도 보시면 주변 치아랑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크라운을 제거하고 일단 임시치아를 넣기 위해서 기둥을 다듬은 상태인데, 처음 다듬은 상태에서도 벌써 보면 이렇게 돼야 이 위치에 있어야 치아를 가지런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이미 치아 자체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고 이미 많이 깎았는데도 불구하고 옆 치아랑 높이가 거의 비슷해요. 이거랑 동일하게 맞출 수는 없겠죠. 이걸 해결하려면 교정을 해서 얘를 안으로 집어 넣어야 되는데 그러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환자분들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를 않아서 최대한 빠른 치료를 원하시는 분이었는데, 시간이 아무리 없다 해도 할 수 있는 거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뿌리 쪽에 염증이 있었고 이 기둥을 놓고서는 도저히 심미적으로 치아를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최소한으로 기둥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재신경 치료를 진행을 하고, 세 번째로 치아색 나는 기둥을 넣어서 심미적으로 좀 더 나은 결과를 얻고자 했습니다. 이건 첫날 임시치아를 넣은 모습이에요. 임시치아는 아무래도 이제 얇게는 만들 수가 있는데, 임시치아 만들고 보니까 속에 이런 검은 부분이 비쳐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잇몸도 아직도 약간 어둡고, 앞에서 보면은 그래도 그럴듯한데 위에서 바라보면 최대한 넣는다고 넣어도 옆 치아랑 동일하게 맞출 수는 없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치아 자체의 라인은 여기인데 얘는 여기 있으니까 이 위쪽 선에서 잇몸 라인까지의 이 높이를 단순 비교를 해도 자연 치아와 비교하면 굉장히 짧아진 걸 볼 수가 있죠. 앞으로 나와 있는 치아를 그래도 옆 치아랑 맞춰야 되니까 최대한 넣는다고 했는데 이 이상 넣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이 이상 넣으려면 교정을 할 수밖에 없죠. 치아를 이동시켜야 되니까 이걸 깎아서 맞출 수는 없어서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다. 임시치아를 넣고 이 정도까지는 한번 넣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이상 넣는 거는 힘들다라고 이제 미리 또 말씀을 드리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도 이게 처음 초진 사진이고요. 이게 임시치아를 넣은 모습인데 처음보다는 어느 정도는 집어넣은 거를 볼 수가 있으실 거예요. 옆 치아랑의 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임시치아상에서 이제 조정한다고 맞춰봤고, 그 다음에 임시치아를 넣고 며칠 후에 이제 치과에 오셨을 때 모습입니다. 이날은 이제 기둥을 빼는 날이었어요. 기둥을 빼고 나면 치아가 남는 부위가 많이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임시치아가 붙어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신경치료를 빨리 하고 기둥을 넣어서 임시치아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간적인 제약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첫날 기둥을 뺄 수는 없어서 첫날은 임시치아만 넣고 잇몸을 좀 아물게 했고, 두 번째 날 이와 같이 이제 검은색 기둥을 빼기 시작을 했습니다. 위에서 바라봤을 때 이런 모습인데, 제가 좀 전에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치아 자체가 옆 치아랑 비교해보면 거의 앞으로 나와 있어서 이거를 안으로 넣는다는 게 힘들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안쪽으로는 기둥이 이렇게 깊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일단 기둥을 조심조심, 진짜 기둥은 조심조심 달래서 흔들어서
빼야 돼요. 제거한 기둥 기념사진 한 장 찍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치아 머리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었던 부분이고, 뿌리 쪽으로 이렇게 길게 뭔가가 박혀 있어요. 그 말은 남아있는 치아가 그만큼 적었다라는 얘기겠죠. 예우는 장담은 못해요. 치아가 많이 남아있으면 남아있을수록 어떤 치료를 똑같은 정성을 들여서 했더라도 치아가 많이 남아있을 때 그만큼 더 오래 쓸 수가 있는 건데, 이미 이제 이런 기둥까지 박혀있던 뿌리만 남아있는 치아를 치료했을 때 이제 마음으로는 10년, 20년 당연히 쓰기를 바라죠. 내가 했던 치료가 5년 만에 망가지는 건 누구도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10년, 20년 썼으면 좋겠는데, 이런 케이스는 이제 그렇게까지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둥을 제거하고 나서 찍은 사진이에요. 보시면 치아가 원래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남아있는 치아가 별로 없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도 입술 쪽으로는 치질이 조금, 치아의 구조가 조금 남아있는데 입천장 쪽은 거의 잇몸이랑 같은 레벨이에요. 이렇게 된 치아는 정성은 오히려 2배로 들어가요. 예우는 2분의 1배. 그래서 이런 게 참 속상하죠. 그래도 원치 않는 임플란트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기둥을 넣어서 치료를 잘 해보기로 결정을 하고 치료를 더 진행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잘 다듬고 치아 색나는 기둥을 넣고 레진으로 치아 없어진 부위를 쌓아 올리고요. 잘 다듬어서 이제 치아 형태를 맞추어 놓고 임시 치아를 넣게 됩니다. 안쪽에서 보면 특히 입천장 쪽으로는 굉장히 잇몸 가까워 있었기 때문에 다듬는 과정에서 잇몸에 피가 나더라도 이 치아의 경계가, 크라운의 경계가 자연 치아 위에 모두 있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첫날 다듬었을 때는 이런 상황이고요. 옆 치아랑 그래도 좀 더 넣어야 되기 때문에 치아를 좀 더 다듬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날 기둥 넣고 임시치아를 다시 붙였는데, 이분이 시간 관계상 미백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미백은 못했는데 치아 색나는 기둥을 넣고 이렇게 하면서 검게 되었던 부분이 그래도 처음보다는 나아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게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첫날 제거하고 막 임시치아를 꼈을 때 모습입니다. 기둥이 들어가 있을 때 모습이고요. 이때는 잇몸 색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처음에 좀 거무죽죽했던 게 그래도 많이 하얘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초진 사진과 비교하면 색이 많이 달라진 거를, 그래도 어느 정도 핏기가 돌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색이 좀 달라졌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이제 최종리를 완성해서 딱 맞춰봤습니다. 본을 잘 떠서 최종리를 넣었는데, 처음에 이제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하나만 씌우는 거라서 주변 치아랑 동일하게 맞춰야 되니까 하나만 씌우는 치료가 가장 난이도가 어려워요. 똑같이 맞추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환자분이랑 보고 튀어나온 부분도 최대한 조정을 해서 이와 같이 한번 맞춰봤고요. 이거는 본 뜨기 직전의 모습인데 잇몸이 이렇게 잘 아물어 있는 상태였고, 위에서 봤을 때도 이와 같이 최대한 얘랑 비슷한 높이로 맞추고 싶었기 때문에 처음보다는 많이 좀 집어넣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치아 자체가 안쪽에서 보면 얘가 앞으로 나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를 얇게 한다는데 한계가 있어요. 이 치아 속에 있는 뿌리가 되는 치아도 어느 정도 두께가 있어요. 강도가 생기기 때문에 무작정하고 얇게 뺄 수는 없거든요. 강도를 최대한 살리면서 넣어서 마무리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초진과 그 다음에 치료 완성 후의 사진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보시면 처음에는 이렇게 잇몸도 어둡고 치아 자체가 이런 모양이었는데, 그래도 옆 치아랑 비슷한 라인으로 맞추고 잇몸의 형태도 지금 맡긴 상태라서 잇몸이 약간 눌려 있는데 시간 지나면 잇몸 색깔이 비슷하게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잇몸 색깔이 처음보다는 많이 개선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 위에서 봤을 때도 처음에는 많이 튀어나와 있는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좀 더 심미적으로 자연스러운 형태로 만들고자 노력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앞니 같은 경우에 뭐 간단하게 끝나는 케이스는 간단하게 끝나지만, 이렇게 많이 이제 상해 있는 상황에서 개선하기 위해서는 또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도 제가 뭐 이거를 원상복귀를 한다거나 엄청나게 심미적으로 막 이렇게까지는 저도 못하지만, 그래도 처음 했던 것보다는 좀 더 나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서울 S치과 최승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